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전반적으로 모두 골고루 활용을 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가 뭐냐면, 자, 본문이 그냥 있고, 여기에 토글 사이드바가 있어요.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혹은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그때만 나타나는 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열었을 때 일단은 이 화살표가 지금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열리면 뭐가 있다 라는 암묵적인 암시 같은 느낌이고, 열었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메뉴들을 볼 수 있게, 그리고 2차 메뉴 있고 3차 메뉴 있고 4차 메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거 어제 했던 3차 메뉴 똑같고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한 줄에 여러 개가 아니라 그냥 한 줄을 혼자 딱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고 위치가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것만 다르고요. 추가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아이콘들, 그리고 뭐 이런 거 옆에 플러스, 이 플러스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메뉴가 더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느낌인 거고, 마우스 올리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요거 말고는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3차 메뉴 만들게 했던 거를 거의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이제 사이드바라고 하는 DIV를 하나 만들 거고, 이 안에다가 스테이터스 아이콘 또 하나 만들 거고요. DIV를 2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화살표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돼요. 그냥 보시고 나서 따라 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 일단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문자 아시죠? 미음 한자 했을 때 탭 누르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여기서 편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타일을 좀 입히죠. 사이드바한테 너비를 한 300픽셀, 그리고 높이를 100% 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EF 할까? 일단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 색깔 한 번만 보려고 잠깐 바꿀게요. 오타 나왔나? 100픽셀 EF 왜 안 나오지? 나왔군요. 제 화면에 안 보여요. 여기 모니터에서는 여기 나와 있구나.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100% 일단 지금 제가 너비 높이 줬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입혔어요. 근데 100%를 분명히 줬는데 얘 왜 여기밖에 못 감싸고 있어요? 이 높이는 왜 생긴 거예요? 이 화살표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높이인 거죠. 그럼 우리가 100%를 줬다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만들려고 100%를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DIV는 얘인데, 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근데 바디는 이 높이가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min, height, 100, vh 이런 것도 해봤고, 아니면은 바디가 높이를 가지게 되면은 한 1000픽셀 이렇게 가지게 되면 얘는 먹겠죠. 대신 1000은 화면을 넘어가니까 스크롤이 생겼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싫어요. 바디한테 이런 거 정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100% 화면 기준으로 100%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쵸, 앱솔루트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탑0, 레프트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이거부터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거. 얘 자식으로 있는 스테이터스 아이콘한테 가 아니라 아이콘에 갖고 있는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안 나오네.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해놓고 얘를 라이트 바꿉시다. 정렬을 먼저 이쪽에 해놓고, 왜냐면 우리 만들어야 되는 애초에 근본적인 모양이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우측 정렬을 해야 되니까 얘 이쪽으로 먼저 보내놓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측 정렬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div의 last child, 얘는 누구 고른 거예요? 아래 화살표 고른 거죠. 얘한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둘 다 빨간색을 입혀놓고 두 번째 고른 다음에 아래는 배경색을 초록으로 바꿔서 둘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우스가 올라가면, 원래는 기존에는 얘가 나오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나오게 할 거예요.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이콘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얘를 가려 놓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원래 안 나오고 있다가 마우스 올라가면 얘가 사라지면서 나타나야 되니까 first child 한테 그냥이 아니라 호버를 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호버를 했을 때 얘가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뀌고, 여기다 호버 했을 때 이 라스트 차일드는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바뀌겠죠? 호버에 대한 얘기가 적용이 된 거니까. 사이드바는 이 회색깔 영역이고, 이 영역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원래 보이던 애는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바뀌고 원래 안 보이던 애는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배경색 빼고 보면 그냥 화살표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처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바뀌도록.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레프트를 만약에 150 픽셀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150만큼 밀겠죠. 얘를 300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0만큼 밀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갔어요? 이거 사라진 걸까요? 숨은 걸까요? 예, 얘는 300, 너비가 300짜리였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던 애인데 마이너스 300만큼 왼쪽으로 강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0만큼. 근데 지금 너비가 똑같으니까 완전히 가려진 건데, 그럼 얘를 똑같이 안 주고 한 250 준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지금 50만큼이라는 거고, 50, 여기에 250만큼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이 앱솔루트가 화면 기준이었잖아요. 화면 기준 탑 0에 박혀 있는 상태로 레프트를 강제 이동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를 3차 메뉴 만들기에서 이미 했죠. 마이너스 100%를 줘도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죠?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280? 너무 좁으니까 70. 요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이드바에 호버 했을 때 얘가 얘처럼 되려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사이드바에 호버했을 때 레프트가 0으로 바뀐다면 나오겠죠. 위치로 잡아주고 있던 부분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맞춰준 거니까,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쪽에 숨어있던 거를 마우스를 올리면 0으로 바꿔버리니까 밖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단순한 얘기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으로 움직이잖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신사납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얘를 속도를 좀 조절해 볼 수 있겠죠. 트랜지션, 여기에 레프트,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0.3초 아니다, 한 2초. 그러면 레프트가 이 마이너스 270이었던 게 호버하면서 0으로 변하겠죠. 이 변화하는 과정이 2초 동안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호버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바한테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올릴 때에도 2초, 뺄 때도 2초, 그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죠. 자, 근데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메뉴가,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를 쓰는데 사이트의 메뉴가 이렇게 열린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죠. 네.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요, 이제 뭐 전세계 공통은 아닌데 외국에는 좀 느린 것들도 꽤나 많거든요, 외국 사이트들은. 근데 한국 사이트 중에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이트 거의 없어요. 진짜 간혹 한두 개?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인은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써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1초를 잘 안 넘겨요. 웬만하면 1초를 안 넘기고, 그리고 거의 평균적으로 0.3초에서 0.5초 사이로 다 끊습니다. 안 그러면 답답해서 못 쓰니까. 그래서 얘를 뭐 0.5초 정도 해볼까요? 요 정도 하면 되고, 더 난 빠르고 싶어 그럼 0.3 정도 하면은, 지금 얘가 아마 0.3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0.3 들어가 있죠. 이 정도 속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준수하죠. 적당히 부드러운 연출 느낌도 나면서 답답하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헤딩을 좀 줘볼까요? 얘네들이 이쪽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떨어질 수 있게, 위랑 오른쪽에서 좀 떨어져서 좀 얘처럼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헤딩을 좀 줘보죠. 얘네들은 여기에 헤딩을 한 10픽셀? 너무 많네. 그럼 7, 8, 6 이런 건 적절히 그냥 맞추시면 돼요. 좀 얼추 맞았죠? 이렇게 맞으면은 됐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글 사이드 바에 얘가, 이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가 아래를 가리키는 거, 지금 요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 얘가 레프트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배경 색깔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메뉴가 보이는 거, 이 정도 했는데, 자, 중간중간에 얘는 한 번씩 끊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가면서 할 거예요, 같이. 이름이 겹칠 수 있나? 겹쳐지는구나. 여기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시죠? 이걸로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저장한 이 페이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띄워놓고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이거 지금 제가 방금 같이 했죠? 알려드리면서 같이 했어요. 이거 보지 말고 이 결과만 본 다음에 얘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이거를 아예 코드를 못 보게 변경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지금 하던 거는 잠깐 스탑하시고 또 화면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건 얘잖아요. 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또 이걸 하려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경색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배경색이 바뀌니까 텍스트 블랙으로 되어 있던 애들 당연히 안 보이죠. 얘네들도 보이게 하려면 색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메뉴 구성까지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몇 가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이드바에 호버를 했을 때 이때 색깔이 바뀌면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랑 얘네가 갖고 있는 텍스트들의 그 글자 색이 여기서 바뀌면 돼요. 그래서 컬러 화이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그러면 바뀌죠. 이렇게. 자, 근데 이 트랜지션으로 인해서 너비가 레프트가 270에서 0이 되는 데는 0.3초가 걸리고 있는데 색깔은 딸깍 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도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얘도 같은 시간으로 주겠습니다. 3초 0.3초. 구분자를 안 넣어줬군요.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은 되던 것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게 되는 경우는 없겠죠?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오타가 없는지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게 없는지 잘 확인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트랜지션에다가 이거 콜론 쓰는 거 이상하게 저는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내가 주로 이런 실수들을 하는구나. 그럼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으로 배경색 변화하는 것까지 변화를 좀 줬고 이제 메뉴 구조를 한번 쌓아볼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 틀은 됐어요. 근데 메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는 사이드바에 아이콘의 형제로 사이드바 안에 어쨌든 갇혀져 있긴 해야 되잖아요. 메뉴 아이템이 그 검은색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사이드바의 자식으로.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네들과 형제가 얘네들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얘네들처럼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니까 이 밑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계속 해오던 방식 메뉴 박스 자식으로 UL 자식으로 LI 4개 할게요. 4개. 그리고 A href 샵 그리고 1차 메뉴 아이템 달러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던 1차 메뉴 구조예요. 그쵸? 지금 2차, 3차 한 번에 쌓아놓고 해도 되는데 일단 1차 가지고 할 거예요. 1차 가지고 하고 그 뒤에 2차 추가하고. 왜냐면은 얘는 모든 메뉴에 2차, 3차가 다 들어있지 않잖아요. 개수가 좀 다르죠. 이런 것까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1차 그리고 2차 필요한 곳에 2차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쵸, 노멀라이즈 해야겠죠.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노멀라이즈부터 할 겁니다. 바디 UL LI 얘는 마진형, 헤딩형, 리스트 스타일 노드. 그리고 A 태그도 노멀라이즈 해줘야겠죠? 컬러, 인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자, 이러면 얘네가 일반적인 텍스트처럼 변했어요. 자, 이제 얘네 이렇게 만들려면 솔직히 여기 뒤에 이 플러스 있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쵸? 똑같은 거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1차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그냥 줄바꿈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할 때 필요했던 이 양쪽 끝 너비 패딩 안 줘도 될 거고. 그쵸? 여기 얘네들이 있을 때
한 줄을 혼자 쓰게 하는 인라인 블럭 안 줘도 될 거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해보자면, 일단 사이드바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 얘한테 가운데 정렬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얘 자식으로 있는 UL 한테도 딱히 뭔가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영역 한번 씌워놓고 보죠. 이만큼이고 얘네들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얘네들 간의 간격을 좀 넓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던 거에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고, 배경색 같은 것도 지금 필요 없죠.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그러면 UL 줄 거 없어요. 가운데 주면 할 것도 없으니까 메뉴 박스도 줄 거 없어요. 그러면 LI 넘어왔을 때 얘네 줄 바꿈하는 인라인 블럭이었죠.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죠. 여기도 없어요. 그럼 누구 건드려야 돼요? 얘네 이제 넓어질 건데 패딩으로 넓힐 거거든요. 패딩으로 넓혀야 A 태그 선택할 때 빵빵하게 여기를 골라도 얘가 눌러지게끔 될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토글해서 여기다 마우스 올려도 얘가 인식이 되게끔, 이것 때문에 우리가 A한테 직접 사이즈를 패딩을 줬었고, 그 패딩을 먹게 하기 위해서 블록 요소를 줬었죠. 지금 여기까지 건드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한테 바로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패딩을 10 뭐야 이거, 그러면 좀 넓어졌네요. 근데 얘랑 비슷해지려면 좀 글자 굵기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그죠? 폰트 웨이트 볼드 됐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해요? 호버 했을 때 색깔 바뀌는 거 필요하겠죠? LI에 호버 했을 때 컬러를 이번에는 화이트였으니까 블랙이 돼야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그럼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 배운 이 개념 말고는 끝난 거잖아요. 좀 더 넓혀볼까요? 아닌가? 비슷한가?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패딩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는 제 거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는 걸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디자인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뒤에 붙는 내용을 배울 건데, 자, 얘는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해보자. 이건 아예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얘를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하죠. 일단 제가 설명 없이 뭔가를 써볼게요. 자, 제가 A 태그한테 평상시에 쓰던 거랑 다르게 콜론을 2개 찍었고요. 애프터라고 하는 걸 줬어요. 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애프터 뜻이 뭐예요? 뭐 후에, 뒤에,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1, 2, 3 썼어요. 이 톡을 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얘는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뉴 아이템 이름은 여기까지였죠. 메뉴 아이템 텍스트들은 얘네가 다 붙어버렸죠. 이거예요. 내가 애프터를 줬죠. A 태그한테 애프터를 줬어요. 그럼 그 A 태그 안에 컨텐츠에 들어있는 내용이 애프터면 뒤에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럼 애프터가 있다는 얘기는 before도 있다는 얘기죠. 얘는 어디에 붙겠어요? 앞에. 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다시
합쳐놓고 이거 셀렉트 모드 했을 때 마우스 올려야지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얘 누르고 여기 가면은 못 고르거든요. 안 열리거든요 이거. 이럴 때는 셀렉트 모드를 끄고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 하면 돼요. 그럼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A 골라서 눌러보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애프터가 딱 눌렸는데 지금 얘 한번 볼게요. 이 애프터 어디에 있어요? A 안에 있죠. 네, 비포랑 애프터는요 주의해야 될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A한테 애프터를 줬다, 비포를 줬다, A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A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애프터를 준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1, 2, 3을 줬어요. 그럼 이 1, 2, 3이 애프터니까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A 태그 바깥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비포도 똑같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만들어진다. 그쵸? 이 애프터랑 비포가 위치하는 지점, 시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면 좋은 거는 얘들은요 안 주면 여기 사라지거든요. 없어요. 이제 안 나오죠. 근데 주면 생기죠. 얘는 없던 걸 만들어주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걸로 활성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태그에 이런 그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before after라는 애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를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숨어있던 그 비활성화 되어 있던 애들이 나타난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컨텐츠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뭘 넣어줄지 정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제 엘립시스 했을 때도 그 점점점은 드래그가 안 됐죠. 우리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애프터 속성에 의해 콘텐츠 스타일 속성에 의해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가 안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없는데 나온 거니까 이런 건 드래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이렇게 보다가 얘네 일관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네?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애프터가 쓰였구나, 비포가 쓰였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를 넣어 봤어요. 이거 대괄호 플러스예요. 넣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모든 메뉴 아이템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모든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애프터에 이거 넣어라 한 거니까 다 들어가죠. 그쵸? 근데 얘는 누구만 있었어요? 그 다음 메뉴가 있는 애들만 있었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2차 메뉴를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나 뭐 지웠니? 왜 깨졌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1차 메뉴 아이템 2랑 4한테는 2차 메뉴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죠. 근데 1과 3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는 2차 메뉴가 있어, 얘도 2차 메뉴가 있어, 얘는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다가 1차 메뉴 아이템 2, 1차 메뉴 아이템 4 골라서 이렇게 줘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두 번째한테만 걸리겠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자를 그렇게 골라놨으니까. 1차 메뉴에 자식으로 있는 1차 메뉴 아이템들 중에서 둘째가 li면 이거 속성 먹을 거잖아요. 그렇게 줬으니까 두 번째만 당연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이 해서 여기를 막내, 넷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하드코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메뉴가 추가됐대요. 1차 메뉴 아이템 1에 2차 메뉴가 추가됐대요. 그럼 우리 스타일 속성 다시 변경해주고 소스 업로드 할 거 아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럼 말이 안 되겠죠. 메뉴가 추가가 되면 메뉴 추가만 했을 때 그러니까 태그만 추가가 돼도 알아서 이런 스타일들이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응형이 아니라 그게 이제 스마트한 코딩이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2차 메뉴가 있는 애들한테만 얘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안 배운 속성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잠깐 주석 걸어놓고, 아니다, 주석 걸기 전에 복사 주석 걸고 여기다가 제가 애프터 말고 이런 거 한번 적을 거예요. 애프터 줘야 되긴 하겠구나.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런 컬러를 레드로 해놓고 여기에 only child라고 하는 속성을 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두 개가 생겼죠. 배경색이. 열어보면 얘랑 얘만 입혀졌어요. 지금 우리 메뉴 상태, 태그 상태에서 1차 메뉴 아이템 1과 1차 메뉴 아이템 3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식이 없죠. 아니, 형제가 없죠. 2차 메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한테 준 거예요. A 기준으로 봐야 돼요. A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메뉴 아이템 1 끝났죠? A하고. 근데 2 형제로 UL이 생겼죠? 3 형제 없죠? 4 형제 있죠? 자, only child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을 했을 때 독자, 외동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이거 단어만 봐도 사실 only, 오직, child, 자식, 그럼 딱 이 의미잖아요. 걔네들만 골라 놓은 거예요. 형제가 없는 애들만 골랐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고르고 싶은 애들은 이거의 반대죠. 형제가 없는 애들은 안 고를 거고 형제가 있는 애들만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하면 돼요? not. 언어에서 not은 반전의 의미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써줘야 돼요. not 반전시킬 거야. 누구를? 얘네를. 그러면 이제 외동이 아닌 애들만 선택하게 되겠죠. 형제가 있는 애들만 고를 수 있으니까 2차 메뉴, 3차 메뉴, 그 다음 메뉴가 있는 애들한테만 이렇게 색깔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애프터였죠. 애프터도 줄 겁니다. 어디에? 이 뒤에. 그리고 나서 콘텐츠 주석 풀어줄게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쉬워요. 근데 지금 여기 블럭이 색깔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선택했어요. 지금 애프터까지 선택을 했고 배경색을 줬으니까 애프터에 해당하는 얘네만, 블럭을 못 씌우는 얘네만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배경색만 지우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기능으로 맞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해야 된대요. 그쵸? 그것도 만들어주면 되죠. li에 후보했을 때 여기에 콘텐츠를 마이너스로, 그러면 올라갔을 때 바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 거의 다 왔네요. 1차 메뉴 끝나가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차 메뉴, 3차 메뉴 쌓아주면 끝이죠. 자,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제가 이거 다시 저장을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죠? 자, 저장을 하면 얘가 새로 고침을 하면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 다시 또 여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쉬는 시간 먼저 가실게요. 11분이니까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